안녕하십니까, 옴스입니다. 오늘은 현대 엔지니어링 신입 채용 자소서 작성법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채용 공고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9월 12일 토요일까지 서류가 접수가 됩니다. 포스코도 채용에 나섰고 KT도 다음 주에 채용이 나설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많은 지원자분들의 관심이 그런 메이저 대기업으로 쏠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런 현대 엔지니어링과 같은 회사의 채용 공고를 놓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지원자들의 실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2019년 기준으로 연매출액 6.8조 원을 달성했고 수주액만 10조 원을 달성할 정도의 국내 최대 규모의 건설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기술력과 업력 자체도 굉장히 오래되고 뛰어나기 때문에 건설산업 혹은 B2B 산업에 관심이 있었던 지원자분들이라고 하면은 해당 공고를 꼭 놓치지 않고 노려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취업은 옴스 잡스. 자, 먼저 현대 엔지니어링의 사업 보고서 중심으로 사업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트 사업본부, 화공 플랜트 그리고 발전 플랜트 두 개의 플랜트 분야 사업 영위하고 있고요. 건축 사업이랑 인프라, 투자 개발 사업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공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원유, 가스 처리, 원유 정제, 석유화학, LNG 터미널과 같은 화학 플랜트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자본 집약적이고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으로서 얼마큼 과거에 그런 공사 실적이 있는지 여부가 수주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업 실적과 그런 이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당성 분석부터 기본 설계, 블라블라, 시공, 시운전, 자금 조달까지 여러 부분에서 수익 창출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얼만큼 이 각각의 부문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자체가 수익력을 높이고 그 기업의 경쟁력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런 각각의 분야에서 갖고 있는 기술력과 그런 장점을 좀 잘 분석해 본다면 현대 엔지니어링에 지원한 이유도 좀 잘 접근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런 플랜트 건설하는 데 있어서 기술력, 자본력, 사업 관리 능력,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충분하게 있는 기업들 위주로만 참여가 국한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찰 참여 자체를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현대 엔지니어링 갖고 있는 강점 또한 더욱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근데 현재 경영 환경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주요 산유국, 에너지 기업들의 발주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업체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고요. 매우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기술력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공기를 단축시킨다라든지 아니면 좀 더 가격 경쟁력을 부각시킨다라든지 이런 경쟁이 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이런 전체적인 이런 시장 자체의 다운 사이클은 외형 축소, 수익성 악화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발주처의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시공자, 공사하는 입장에서 금융 제공, 투자 개발 패키지까지 발주가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조달 역량이 굉장히 주요한 사업 수주 핵심 요소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충분한 자금력 그리고 자금 조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 시공사의 역량 자체가 이런 입찰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요소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특히 화학 플랜트 시장 자체는 지금 풍부한 천연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동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지역 중심으로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환경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기존 설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수요 또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영업이나 이런 사업 분야에 관심 있는 설비 생산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제나 시장 변화에 대해서도 좀 더 찾아보고 공부를 한다면 면접을 보거나 자소서 쓸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화공 플랜트는 세계 경제 성장, 유가, 석유 소비량, 각국의 에너지 정책, 투자 계획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요 핵심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 스스로 설명하고 있는 자신들의 강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규모 EPC 사업 수주,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영역 확장을 이뤄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중동, 동남아, CIS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간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공 플랜트는 고도의 기술력이 집적된 사업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업 실적 자체가 신규 수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더 확대될 이런 플랜트 설비에 대한 투자 자체를 기회를 잡는 데 있어서 현대
현대 엔지니어링의 이런 과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략적인 수주 포인트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력 플랜트 사업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발전 플랜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플랜트고요. 특히나 이 발전 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신흥국, 개도국 중심으로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확대가 될 예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나 그 B2B 영업 관심 있으신 분들, 사업 관련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요 신흥국, 개도국이 어떤 국가가 좀 더 이런 발전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많은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요. 해당 국가를 중심으로 어떤 에너지 정책들이 도입이 되고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면 좀 더 기회를 선제적으로 잡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입사업 포부 등을 작성할 때 좀 더 깊이 있는 자소서 작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다 설명을 했는데 그런 이유로 전력 수요, 각국의 전력 수요와 대규모 투자 계획, 각국의 경기 정책 변동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화력 발전부터 복합 화력,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변전, 송배전 등 발전 플랜트 분야의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두루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EPC 수행, 발전소 운영 서비스까지 제공함으로써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건축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건축사업은 일반적인 상업빌딩과 의료, 주택을 포함하지만 그 이외에도 완성차, 부품, 철강, 공장, 산업시설까지 건축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좀 같이 봐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건축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건설, 금융, 부동산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지원자들 경우에는 국내 부동산 정책의 추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죠.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계속해서 도입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수요와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들 잘 정리해 두신다면 주택사업, 건축사업에 관심 표시하실 수 있고요. 꼭 현대 엔지니어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건설사 지원할 때에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는 근데 이 주택 건축에 대한 부분이 좀 잘 나와 있는데요. 고객의 니즈,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특징이 있다. 최근에는 단순 주거 공간에서 벗어나서 넓은 녹지, 생태, 커뮤니티, 첨단 IT 기술 접목 등으로 주거 환경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폭넓은 관점에서 이런 주민들을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주거 환경을 구성하고 조성할 수 있느냐 자체가 각 기업들의 경쟁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지, 얼마나 트렌드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지 눈여겨보다 보면 각 개별 기업들의 건축 강점도 차별점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런 이 산업설비, 산업시설 건축 같은 경우에는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이 현대기아차 국내 완성차 공장, 제철소, 모비스, 위아, 부품공장 등 다양한 이런 산업시설과 복합시설을 건설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축 분야에 있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면 볼수록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경쟁력도 풍부하고요. 실력도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인프라 사업입니다. 인프라 사업은 국제 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는 사회간접 자본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죠. 도로, 교통, 항만, 교통 시설부터 상하수도, 환경 시설 구축하는 모든 사업 범위를 포함합니다. 자, 국내에도 이번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을 바탕으로 앞으로 미래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SOC 구축에 대한 새로운 투자도 지속이 될 거로 보이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국내 사업의 가능성 볼 필요 있고 해외 시장의 개도국이나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미래 경제 발전에 대한 토대를 다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중남미, 남미,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또 새로운 신규 수요가 어떤 게 있을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정도로 사업 보고서는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하시면서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내용 정리해보시면 지원 동기 작성할 때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자기소개서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은 두 개입니다. 각 항목 최대 1200자 작성이고요. 첫 번째는 회사를 선택할 때 기준, 현대 엔지니어링이 그 기준에 적합한 이유를 기술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원 동기 항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제가 포스코 첫 번째 자소서 항목이랑 이게 동일해서 거기 그 내용을 한번 또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만 좀 얘기를 드리면 기준은 다양하게 제시 가능합니다. 자, 근데 기준을 제시할 때 키워드를 제시할 거라고 한다면 자, 구체성 있게 제시를 하십시오. 뭐 성장성이라고 한다면 양적 성장인지 질적 성장인지 기술적 성장인지 뭐 기타 등등. 자, 그리고 이유를 반드시 제시를 해줘야겠죠. 왜 나는 이런 게 회사 선택할 때 나만의 기준이다 라는 이유를 제시를 해줘야만 보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관점에서 현대 엔지니어링이 부합하는 이유를 드러내는데 그 이유를 구체성 있는 사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제시를 했을 때 좀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회사 선택할 때 기준을 좀 드러낼 때 좀 신경 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건설 산업, 자, 플랜트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성장해야 된다, 무작정 착한 기업이어야 된다라는 관점만 제시하다 보면 이런 건설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축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에 지원한 이유 자체가 굉장히 퇴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이런 발전 플랜트, 전력 플랜트, 화공 플랜트를 만들고 SOC를 만드는 이런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건설사에 나는 어떤 관심이 있는지, 자, 그런 노력과 그런 사업이 난 이 세상에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그 기준으로 풀어낸 다음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갖추고 있는 독보적인 각 분야에서의 경쟁력들, 레퍼런스들, 히스토리들 드러낸다면 충분히 이 산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 산업에서 1티어는 바로 현대 엔지니어링 너희야 라는 식으로 되게 탄탄한 구조로 지원 동기를 작성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항목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 분야 지원 이유와 선택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자, 직무 분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하고 싶어서겠죠. 자, 근데 나는 이 직무가 왜 관심이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좀 풀어내면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경험을 중심으로 내가 인사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인사 업무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지원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 면접에 가면 면접관이 똑같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업무를 왜 하고 싶냐고. 아니, 잘할 수 있어서 지원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알겠는데 근데 인사는 왜 하고 싶냐, 그냥 해봐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싶냐,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나는 내가 지원한 직무가 어떤 점에서 중요성,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해당 직무에 관심이 생겼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이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이나 역량은 있겠죠. 이때 제시하면 됩니다. 여기서 관련 지식, 경험, 역량 제시해도 늦지 않아요. 오히려 직무에 대한 좋은 관점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경험들을 보여주니까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잘못된 접근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그냥 다짜고짜 직무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아서 잘할 자신이 있어서 했다 라고 하는 건 이 뒷부분만 얘기하는 거죠. 이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관점과 생각을 보여주기도 전에 무작정 경험만 밀어놓고 그냥 지원했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지원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점 분명하게 제시해준 다음에 관련된 지식, 경험, 역량 제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1200자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본인이 직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 지원하게 된 이유를 뭐 한 300자 이내로 여러분들 쓸 수 있고요. 뭐 최대 400자까지 써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900에서 한 800자 정도가 남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800에서 900자 정도는 자, 관련 역량을 두 개로 쪼개서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은 접근입니다. 자,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지식이나 뭐 아니면 자격증, 이력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서술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구체성 있는 자, 경험을 기반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직접 드러내는 것 또한 드러내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면
좀 더 탄탄한 구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목이 2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련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서 이번 항목에서 최대한 구조를 잘 짜고 각 구조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갖춘 역량을 좀 이제 2개로 별도로 분리해서 접근하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오늘 현대 엔지니어링 신입 채용 위한 자소서 작성법, 자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 분석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질문사항 있으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고 취업 준비하신 모든 분들의 합격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옴수였습니다.